네, 종로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황교안 후보의 4.15 선거에서요, 종로 유권자 여러분께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안 해도 틀림없이 당선시키리라는 믿음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여당이 지난 3년 동안,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해온 실적을 보면은 두말할 것도 없이 야당이 대성을 거둬야 하는 것이 이번 4.15 총선입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부는 본인 스스로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지난 3년 동안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이 선거에 적당히 넘어가지 않겠느냐는 이런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여기 계시는데, 마스크를 썼다고 해서 지난 3년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 그러시죠? 지난 3년에 문재인 정부의 업적 중에서 거의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하나도 성공한 게 없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심각한 상황이 뭐냐면은 경제를 완전히 엉망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고통을 느끼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자영업자, 소상공인,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난 3년 동안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겨우겨우 지금까지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맞이하면서 이들의 삶은 점점 더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이 정부는 지금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지 거의 3개월이 다 됐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이 경제를 걱정하기 때문에 대통령 수장들이 앞장서서 나와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현 정부로부터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통합당의 선대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정부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 심각한 경제 문제를 빨리 해소하고, 특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생애 위협을 느끼는 우리 경제 주체들을 돕기 위해서 예산을 빨리 항목 조정해서 100조 원 정도의 재정을 확보하고 그 재원으로 삶이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에 지원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대답이 없어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 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적에는 활동을 해서 얼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아무런 답도 없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분네들이 그런 걸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야당에서 먼저 제의를 하니까 기분 나빠서 안 오는 건지, 이거를 얼마 안 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이 지속될 경우에는 우리의 경제의 저변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무너져 버리면은 대한민국을 깔고 있는 경제의 저변이 완전히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이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데 얼마나 노력을 더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는 이 정부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정부가 처음 출발할 적에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이나 무슨 일자리 창출이다 이런 걸 해가지고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성취를 못하고 실업의 양상과 폐업의 양상을 갖다가 가져온 것이 현 정부입니다. 이거를 놓고 봤을 적에 저는 이번 4.15 총선에서 여러 현명하신 유권자들께서 아주 철퇴를 내리실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이 없습니다.
때문에 제가 이 정부의 정말 한심스러운 작태가 뭐냐 할 것 같으면, 이 정부는 입만 열면 정의, 공정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 스스로가, 대통령 스스로가 공정과 정의를 갖다가 파괴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원일철 대표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조국이라는 사람을 장관에 임명해서 벌어진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거예요. 그 사람은 말로만 정의를 부르짖고 자기의 생활이나 모든 행태에 있어서 완전히 불공정하고 정의와는 거리가 먼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장관을 임명하려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일어나서 광화문에서 외쳤습니다. 그런 사람을 장관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장관에 임명했다가 한 달 좀 지나서 사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지른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겠다고 자기가 임명한 검찰총장이 의지를 밝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그저 귀담아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사팀을 해체해버리고 오히려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을 감싸는 그러한 자세를 취했어요. 여러 종로 유권자 여러분들이 아마 금년에 초에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면서 자기가 조국에 대한 마음의 부채를 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걸 들으셨을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느 한 개인의 마음의 부채를 갖는다는 것이 과연 지도자에서 오르가는 사람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를 갖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고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전 산업이 거의 정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무방비하게 방치할 것 같으면 한국 경제가 어느 상황에 추락할지를 아무도 지금 예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현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3개월 지나고 5월, 6월이 될 것 같으면은 아마 이 코로나로 인한 우리 경제의 침몰 현상이라는 것이 엄청스럽게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 사람들은 한국의 경제를 갖다가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를 이 순간에 치유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방법이냐? 이번 4월 15일 총선에서 통합당이 국회에 과반수를 얻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종로에서 우리 황교안 후보를 반드시 선출을 해서 국회를 보내야 됩니다. 국민들이 참 현명하고 훌륭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이나마 우리가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조국의 바이러스를 아고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국의 바이러스와 밀착이 되어 있는 사람들, 특히 이번 선거에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도 또한 우리가 격리를 시켜야 됩니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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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서울시 유권자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반드시 이번 4월 15일에 이 문재인 정부의 지난 3년을 갖다가 평가하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혹독한 평가를 내려줘야 됩니다.
저는 지난 50년대서부터 지금까지 이 서울시의 유권자들의 성향을 잘 파악해 온 사람이에요. 서울시의 유권자들의 표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꿨다는 것을 잘 기억합니다. 저는 이번에도 이 종로구, 특히 우리나라 정치의 1번지라고 하는 종로구의 유권자들께서 이번에 황교안 후보를 당선을 시켜서 통합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한번 바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아마 적극적인 협력을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종로 정치 1번지, 정치 1번지의 결정이 대한민국을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황교안 후보를 종로에서 이번에 꼭 당선시켜서 우리가 다음 대통령 선거에 대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투표장에 가면은 투표용지를 2장을 받으실 텐데 양쪽 다 2칸을 찍으십시오. 2번째 칸을. 여기 후보에 대해서 한 장의 투표에 2번을 찍으시고, 비례대표를 뽑는 길다란 투표용지에서는 반드시 2번째 칸을 챙겨서 찍으십시오. 미래니 민주라는 글자는 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민주와 더불어라고 하는 글자를 읽지를 마시라고 제가 교정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종인 여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미래통합당 기호 2번 황교안 후보입니다.